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쁜 투자자를 위한 섹터별 안전 종목 소개로 성공 투자를 돕고 있는 불끈개미입니다. 아직은 작은 채널이어서 지금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자세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리의 향방이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금리 투자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월 제 포트폴리오는 채권 63%, 주식 29%, 현금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 채널인데 채권 비중이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했고, 그렇게 되면 좋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먼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는 현재 4.25에서 4.5%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시장 전망에 따르면 현재 경제 상황이 완만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2026년에는 3.5%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2025년을 채권 투자에 유리한 시기로 보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춰 채권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제 상황이 완만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끈개미는 금리가 인하되리라는 것을 어떤 지표를 통해 예상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표를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나 침체를 예상할 때 더 안전한 장기 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장기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반대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단기 금리는 상승해 곡선이 역전됩니다. 단기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나 가계가 단기 자금 조달에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돼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실물 경제 둔화로 이어짐에 따라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로 평가받습니다. 1966년 한 차례 오경보가 있었지만 그 이후 3월물과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고 다시 정상화된 후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11월 역전 해소, 1990년 6월 경기 침체 시작, 2001년 1월 역전 해소, 2001년 3월 경기 침체 시작, 2007년 8월 역전 해소, 2007년 12월 경기 침체 시작, 2019년 10월 역전 해소, 2020년 2월 경기 침체 시작. 현재 2024년 12월 역전 해소되어 저는 채권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40년간 평균적으로 3개월물과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 해소 후 약 10개월 내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만기 조합보다 더 정확한 경기 침체 예측 신호이자 신뢰도가 매우 높은 선행지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선행 동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향후 3에서 6개월 정도의 경기 방향을 예측하는 지표로 장단기 금리차, 주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재고 순환지표, 건설 수주액 등 다양한 경제 데이터를 종합해 산출합니다. 이 지수가 하락하면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기 몇 달 전부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됐습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생산, 수입, 고용, 소비, 판매 등 실물 경제의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동행지수가 하락하면 실제로 경제가 침체 상태임을 나타내며 이 지수의 장기 하락은 경기 침체가 이미 진행 중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경기 동행지수는 하락하는 데다 두 지수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발생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동행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 내림세를 기록했고 이는 실제로 경기가 침체 국면임을 수치로 보여줍니다. 반면 선행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전환되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일부 보여주기도 했으나 상승폭이 크지 않아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두 지수 간의 괴리 문제 또한 선행지수의 경우 실제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2분기 이상 연속해 움직이면 경기 국면 전환의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 구조 변화, 특정 산업 쏠림 등으로 최근에는 선행지수의 예측력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동행지수와 괴리가 커진 뒤 선행지수가 다시 하락하며 동행지수 쪽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실업률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경기 침체의 후행 지표입니다. 그 이유는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에야 실업률이 뚜렷하게 오르기 때문에 절대값보다는 실업률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나 증가 속도가 경기 침체의 신호로 더 주목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실업률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점만을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 지표는 먼저 최저점에서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대한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는 예측이 불가하기에 이번에 침체에도 올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실업률이 상승 후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는 경기 둔화 신호가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경우인데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이익이 감소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구조 조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가계의 소득이 줄고 자연스럽게 소비가 감소합니다. 소비는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 둔화는 다시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추가 해고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업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은 경제가 이미 정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경기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이는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차와 비슷한 경로로 진행되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외에도 주식시장 지수, 소비 지출 및 소비자 신뢰 지수, 제조업 및 기타 산업 지표 등 여러 선행 지표가 경기 침체 예측에 활용되며 각 지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도 알아봐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이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적 전환 가능성도 경고합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하락하지 않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JP모건 또한 경기 침체의 전망 근거로 가계 소비 둔화, 기업 투자 위축, 그리고 미 연방정부의 국채 발행 급증을 꼽았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고용시장도 하반기부터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 미 연방정부의 국채 발행 급증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장기 금리 상승 압력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고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여 가격이 내려가면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서 장기채에 추가 금리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처럼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다양한 요인을 근거로
우선은 금리가 인상되어 국채시장 금리 폭등으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시장 금리는 5% 정도를 최상단으로 판단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투자 비중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해당 종목이 좋다고 지금 사라고 추천해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며 저 중에 수익률이 200%, 100%짜리도 많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면 매우 곤란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저 증거로 남겨드리는 것이니 이 사람은 이렇게 신뢰를 쌓는구나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가 없어서 급한 대로 찍어서 올립니다. 다음 달에는 엑셀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올려드릴게요. 세 번째 항목에 미국 채권 관련된 종목 중에 한 개는 지웠습니다. 해당 종목은 투자를 오래 하신 분, 저와 스타일이 비슷하신 분이 아니면 견디기 힘든 종목을 넣어뒀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기에 뺐으니 양해 바랍니다. 불끈개미 포트폴리오 최종 정리입니다. 6월 제 포트폴리오는 채권 63%, 주식 29%, 현금 8%로 다음과 같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비중이 많은 이유는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지금은 주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전량 국내 주식밖에 없는데 비중이 높은 친구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 포모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 늦어도 2년 안에 채권이 좋은 수익을 줄 것으로 판단했으니 맞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처럼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를 연 단위에 장기로 하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단기물 중심의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불끈개미였고요. 저와 함께 안전한 종목으로 성공한 투자자가 되고 싶은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